오늘장 흐름 정리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알아보는 증권통 K시간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흐름 보셨나요? 네, 외국인의 귀환이다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이 오늘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어떤 쪽으로 들어왔는지도 궁금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이슈까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만족하는 투자자분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또 어려웠던 투자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4거래일 연속했다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매수 금액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커졌다는 게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월 2일이 53억, 1월 3일이 883억, 1월 4일이 2610억이고요. 오늘 5082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오늘 국내 시장을 코스닥은 좀 하락하긴 했지만 코스피만 놓고 보면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상승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가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기전자로 수급이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어제처럼 집중이 됐습니다. 역시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인 특징이 은행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물론 순매수 금액은 전기전자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전기전자로 2,366억 원인데요. 금융업으로 1,979억 원 외국인이 샀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게 오늘 기관 순매도 금액 사실은 외국인이 많이 사서 그렇지 기관 매도 3,554억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금융업을 748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 금융업이 그러면 어디로 들어왔는지 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4대 은행 지주사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까지 사실은 은행주의 움직임이 전통적인 은행주냐 카카오 쪽 은행이냐 이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다 같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두 번째로는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오늘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데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입국자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의 비율이 몇 %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뉴스들 계속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문을 여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중국의 경기 문을 여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주식은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세점 강하게 올랐고요. 화장품 강하게 올랐습니다.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세 섹터가 그동안 나빴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쉬고 있었거든요. 오른 다음에 기간 조정,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소폭 조정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사실은 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추가적인 상승이 오늘 나타나는 모습들,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최근에 분위기 좋았었던 반도체와 은행, 오늘도 분위기 좋았고 그리고 중국 관련 종목들이 횡보하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성으로 짧게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 조금 시각을 뒤에서 보셔서 크게 보시면 수급적으로 여전히 반도체 쪽 집중이 되고 은행이랑 중국 관련 종목들 좋았습니다. 그럼 내일장도 이런 종목들이 이끌게 될지 좀 궁금한데 내일장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내일 모레 미국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보면서 조금은 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우선은 시장의 힘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쪽이 반도체 혹은 2차전지가 둘 중에 한 섹터라도 사실 좀 움직여줘야지 시장에서는 좀 힘이 좀 든든함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최근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좀 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이 반도체가
큰 폭은 아니었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은행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고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셨느냐에 따라서 체감이 좀 많이 차이가 났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피 쪽에서 이 중국 관련 종목이든 반도체, 은행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셨다라면은 특히 은행주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굉장히 좋은 하루였겠죠. 근데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게임주들이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시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많이 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특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음봉 내면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아침에 이 1% 이상 상승하면서 시작했다가 이 상승폭을 많이 줄여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다른 게임주들도 상승으로 끝났더라도 상승폭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기술주들의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 뭐 테슬라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한다라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와 은행은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반도체, 은행, 자동차 이 세 섹터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주들까지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 같이 보시면, 반등이 일어난다라면 국내 증시로 왔을 때 이런 게임주들을 포함한 다른 기술주들도 좀 반등 나올 수 있어서 미국 증시에서의 이 기술주 반등 여부도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좋았던 반도체와 은행 쪽에 이런 시세 연속성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이제 밤에 보셔야겠죠. 기술주들의 반등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까지 보셔야 내일장 국내 증시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처럼 뭐 외국인 매수 많이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적으로 기관이 매도 금액이 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금융투자 빼고 보면 기관 순매수거든요. 기관의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금융투자의 순매도 끝날 때가 얼추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처럼 더 사준다라면은 내일 2,300선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뭐 2,3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소, 특히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승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기에는 지금 아직 해봐야 될 게 많죠.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은행 이런 종목들처럼 가격이 좀 싸고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만한 이런 섹터들, 종목들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커플링 정도가 굉장히 큰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과 국내 증시가. 미국 시장 보시면서 이 상승폭은 제한되어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잘 확인하셔서 이 박스권 갇힌 지수 안에서 갇힌 지수 안에서 종목을 고르시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증시와 또 연동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CES나 두바이 같은 이런 짧게 급등하는 이런 모멘텀들은 그대로 좀 지나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볼까요? 이게 단기적인 테마들이 예전 같으면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성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이 테마들에 대한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테마주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장중 일정 부분만 가지고 장중 매매 정도 성격으로 조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라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의 의견 증권통 K에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수 분위기보다 지금은 이슈를 좇기가 좀 바쁜 것 같습니다. 물론 급등을 주는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사실 무엇보다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받는 시장이 가장 건강한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부터 이 펀더멘털이 공개가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 시즌, 올해 첫 번째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갖고 계신 종목들, 실적 전망들 꼭 놓치지 말고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